因为这一句话，我会一直记住这个年代。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个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네 마녀의 날이었죠.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나스닥 종합 0.36% 하락, S&P 보합, 다우산업도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마이너스 1.31%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녀의 날에는 장중 변동성이 엄청 크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상승 추세에서는 종가, QQQ 종가 기준으로 크게 멘탈이 털릴 정도의 종가 기준은 아니다. 매도를 하려면은 내릴 때 매도하지 말고 그래도 양봉을 보여줄 때 순간적인 양봉, 양봉 보여줬잖아요. 어쨌든 양봉을 보여줄 때 매도를 하시라. 어쨌든 QQQ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9%, 보합권이라고 봐야겠죠.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짝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리드 63에 위치한 모습. 푸드옵션 0.74, 아쉽게도 이 푸덴콜옵션이 그저께 대비해서 살짝 올라주면서 뉴트럴로 복귀를 해줬네요. 조금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의 부분 매도 타이밍이 푸덴콜옵션이 0.70 밑으로 잡기로 했었는데 미래를 갔다 와 본 것은 아니니 일단은 조금 경계 태세를 살짝은 발휘할 때다. 약간의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구간이긴 하나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홀딩을 하였습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익스트림, 그리드, 셀, 뉴트럴, 홀드, 바이, 홀드, 셀, 바이, 홀드, 셀.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정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십시오. 현재 65, 부분 매도가 여전히 유효한 구간입니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은 9월 3주차는 무려 1.49% 상승하면서 이 두 번째 급등의 추세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것은 이 검정색 두 번째 가운데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상당한 물량의 매도 타이밍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4.19% 하락. 아직도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나스닥의 월봉이죠. 월봉이 무려 1.30%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9월 달은 하락의 달이다. 역대 추세로 봤을 때 항상 9월은 하락의 달이었다. 그리고 현재 9월은 약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버텨준다면 9월이 무려 상승으로 마무리한 굉장히 희귀한 연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월봉의 이 검정색 선만 좀 지켜주면서 보합권으로 월봉이 마무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10월, 11월은 대선도 있고 역대 좀 강한 달이기도 하고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에 피날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나스닥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요. 현재는 제 생각보다 상당히 9월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현재 다우 지수는 스토캐스틱 과매수, S&P 스토캐스틱 과매수, 나스닥 스토캐스틱 과매수, 볼린저 밴드 찢고 있고 볼린저 밴드 터치를 아직 못하고 있고 굉장히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단기 고점의 그 어딘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나 24년의 최고점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과매수 피크를 보여줄 때 야간에 분할 매도를 하고 다음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24년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여사의 주간 동향. 어제는 안타깝게도 쏙3 또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쏙3 상당히 좀 하락을 했죠.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과학이다. 계속 증명되고 있고요. 그나마 SQQQ가 좀 받쳐줬다. 주간 순매수에도 SQQQ는 좀 받쳐주고 있다. 감사합니다. 키움전사. 월간 순매수의 코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좀 좋지가 않네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은 그다지 뭐 큰 일정은 없으나 수요일에 K 배터리쇼 국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들썩일 수가 있는 이슈고요. 메타 커넥트 VR AR 컨퍼런스, 페이스북 메타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퍼런스고요. 별다른 뭐 기술적인 혁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 메타는 살짝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기술의 발전이 뭐 있겠죠.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8월 건축 승인,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9월 26일 미국 2분기 GDP 경제성장 개인소비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화두는 물가지수가 아니고 이 GDP와 실업률이죠. GDP가 예상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히려 높게 나온다고 하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 한번 불식될 것이며 증시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9월 26일이 우리의 부분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7일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가 있죠. 지난 2년간 우리를 상당히 괴롭혀온 CPI와 PCE 물가지수, 이제는 한물 간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시장에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는 실업률 지표와 바로 GDP 경제 성장 지표이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도 상승을 해주면서 중앙 21선을 살짝 아주 미세하게 위로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경계태세를 서야 될 시기입니다. 명확하게 21선이 꺾이진 않고 캔들도 21선 위에 있진 않지만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때 물론 캔들이 21선 위에 있지만 21선은 여전히 하락의 추세였죠. 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21선도 위로 향하고 있고 캔들도 21선의 위에 있다.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21선 맞고 떨어지면 뭐 여전히 나스닥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구간이고요. WTI도 약간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될 시기죠. 물론 21선이 여전히 밑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21선 돌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을 맞으러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차트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5일선 위에 지켜줬다. 어제 약간의 하락을 나오긴 했지만 21선 위에 있고 5일선 위에도 있다. 여전히 홀딩을 고려해봐야 되는 차트다. 21선 평평하게 만들고 있고요. 좀 얇게 쪼개서 잘게 쪼개서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차트 보는 법을 좀 말씀드렸죠. 볼리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 들어오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지만 않고 딛고서 올라오면은 여전히 홀딩의 개념이다. 이때도 볼리저 밴드 완전히 밖으로 나가고서 약간의 조정 후에 이때는 중앙 이평선과 너무 간격이 컸었죠.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이탈한 적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5일선 위에 버팅겨주고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횡보 후 상승.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4시간 봉상 중앙 이평선을 이탈할 뻔했으나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 줬다는 것은 여전히 상승의 추세로 봐야 된다. 매수 매도를 너무 작게 하면 안 된다. 매수할 때 매수할 줄 알아야 되고 홀딩할 때는 홀딩할 줄 알아야 되고 매도할 때는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부분 매도. 항상 매수도 매도도 분할로 해야 된다. 엔비디아 아쉽네요. 엔비디아가 이 검정색 선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살짝 이탈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에서 약간 버팅겨주고 지지받는 모습. TQQQ 갭은 반드시 메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갭은 메운다. 어제 바로 갭을 살짝 메워준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밑꼬리로 메워주긴 했으나 일단은 메우긴 메웠다. 그리고 현재 캔들의 마감이 십자 도지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십자 도지다. 상승의 추세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십자 도지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캔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때도 상승의 추세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십자 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서 약간의 상승 후 다시 하락. 하지만 일단은 하락 추세선을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뭐 바로 고점을 찍고 쭉 내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홀딩을 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줘서 볼린저 밴드는 최소한 좀 터치를 해줘야 약간의 일부 비중 분할 매도를 실시하지. 이렇게 어설픈 상황에서는 조금 홀딩을 하는 게 이 차트 보는 방법의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스 X 반도체 1배 그래도 내렸음에도 파란색 선은 지켜줬다. 속스의 차트 21선을 지켜줬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홀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지켜줬으니까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숏 5일선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다시 살짝 내려오면서 마감을 해줬죠. 물론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맞으러 가야죠. 숏인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으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다. 뚫어버렸으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당연하다.
살짝 조정이 나와도 더 시저는 홀딩할 예정이다. 홀딩했습니다. 추세 보조지표. 속스 S가 좀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살짝 좀 더 내려줘야죠. 그리고 SQQQ도 완연한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 우리가 SQQQ 차트를 보면서 롱을 홀딩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때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한 이 순간부터 조금의 SQQQ의 상승이 이루어졌죠. 근시일 내에도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 이 파란색 우물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롱은 TQQ는 더 올라갑니다. 그 상황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식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다림이니까. 키움조사의 ETF 일간 순매수는 일단 쏙3 1위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SQQQ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우리의 키움전사들이 우리 더 시저의 가족의 계좌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코인의 공포지수 오늘 54를 보여주고 아직까지도 코인은 뉴트럴, 노말한 상태, 탐욕의 구간이 아니다.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넬의 차트. 아쉽게도 어쨌든 간에 중앙 이평선 21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1.99% 상승을 해줬다.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흐름 다음에 다시 21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고 올라줘야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마라의 차트. 마라도 좀 좋지 않게 그저께 상당히 좀 내리고 그래도 0.5% 올랐다. 보라색 상승 추세선대로 가면은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마라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급격하게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 한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상승해야죠. 믿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을. 이더리움 차트 한번 길게 봅시다.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힘의 가리 없이 뭐 미치도록 내리고 있다가 최근 한 3일간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찢은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5월 달에 한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찢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5개월여가 지났는데 찢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살짝 닿은 적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더리움이 볼린저 밴드를 찢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볼린저 밴드는 쭉 찢어버리고 이 일목균형표의 두꺼운 일목균형표도 뚫어버리면 이더리움의 찐 상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더 시저스 멤버십 열심히 햇님 UDT를 가입해 주셨는데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저에게 1대1 대화를 걸 수가 있고 제 매매 일지가 있는 텔레그램 링크와 차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멤버십은 매수 매도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는 종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셔도 뭐 괜찮을 거라 보고 있으며 UDT 멤버십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허락된 분들이 하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UDT 멤버십의 단타는 거의 한 7, 80%의 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단타예요. 그런데 왜 미국 주식으로 단타를 하지 않느냐? 일단 가장 큰 것은 미국 주식이 밤에 열리니까 계속 밤을 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미국 주식의 지수는 단타보다도 큰 금액을 실어서 스윙 또는 장투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롱롱롱 숏 23년 롱롱롱 25년까지 롱일 수가 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여전히 롱의 구간이다. 나는 비관적이고 옳기보다는 낙관적이고 틀리겠다. 일론 머스크죠. 저도 낙관적이고 틀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